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신프로의 개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8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전 7시 9분, 1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는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면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 그래서 다우존스 0.18% 상승, 나스닥 0.41% 상승, 그리고 S&P 500 0.29%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07%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원유 재고 감소가 좀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이제 가격이 상승했다. 그래서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기준으로 1.23% 상승해서 94.8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잭슨홀 미팅이 한국 시간 우리 시간으로 내일 금요일 그 오후 11시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일 11시에 이제 연설을 할 텐데 그때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들 딱 살펴보시면은 한 차례 이제 매물 쫙 뱉어내고 박스권으로 이제 횡보를 할 수 있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질지 올라갈지가 정해지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 싶지만 긍정적으로 봐야 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경제 지표 좀 안 좋게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지표들이 둔화되는 모습들 속에서 그 파월 의장이 좀 덜 센 통화 정책, 금리 인상 더 세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세게 때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한다라고 하면 또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좀 더 세게 때린다 한들 지난 이런 구간들에서 좀 보여주었던 저점 매수세는 좀 유효한 좀 의미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뭐 뚫고서 다시 내려가겠다라는 내용들은 좀 더 내용들을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내려온다 한들 그래도 밑에서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경제 지표 확인하면서 대응만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구간으로 어,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이런 구간들처럼 뭐 전쟁 터지고 뭐 이랬던 구간들보다는 조금은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좀 수월한 상황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 내용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이고요. 오늘 또 좀 많이 상승을 해서 0.11% 상승해서 3.11% 3% 위로 올라온 상황들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공포 지수는 오늘 시장이 반등했기 때문에 이거 퍼센티지가 좀 잘못됐습니다. 오늘 한 2% 3% 정도 빠져가지고 오늘 22.82포인트 정도 마감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오르지 않고 1340원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잭슨홀 미팅이라든가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하는데 그 폭 보면서 또 빠질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으니까 오늘 금리 인상하면서 외국인들 자본 좀 더 들어오고 하면서 환율이 좀 빠질 수 있는 구간들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그리고 한 가지 좀 살펴볼 내용들이 오늘 그 엔비디아가 방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은 4.48% 정도, 4.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내용들은 어쨌든 지금 시간에서 좀 빠지고 있지만은 요때 그 애초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얘네들이 먼저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번 주였나요? 지난주였나요? 이번 주 초였던 것 같아요. 그 이번 주 초에 그 얘네들이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요때죠. 요때 그랬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지만은 요런 구간들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이미 되어진 구간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 이후에 반등할 수 있는 흐름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섹터들 흐름들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오늘 대부분 상승 마감을 해서 그렇게 뭐 의미 있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즉슨룰 미팅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 0.23% 하락, 애플 0.18% 상승, 구글은 0.06% 하락, 메타는 1.33% 상승, 아마존 0.14% 상승, 테슬라 0.2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엔비디아가 지금 시간 내에서 4% 정도 빠지고 있는데 살짝 걱정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라든가 대만에 있어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가가 지금 다시 94.4달러 선으로 올라오게 되니까 그 에너지 섹터 정유주들 좀 괜찮은 흐름이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유가 관련주들 좀 움직이는 모습들 보여주었으니까 오늘 오전장에 정유주들 그리고 유가 관련주들 한번 움직이는 모습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오늘 지금 조금 그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모습들이 요거거든요. 7월 이제 생산자 물가가 좀 높게 나와서 지금 그 파월 의장이 좀 덜 센 통화 정책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지금 추가 하락보다는 지금 옆으로 좀 횡보할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결국에는 잭슨홀 미팅에서 어떻게 발언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1차적으로 바닥을 만들어낸 상황이라서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아무래도 오늘 그 미국장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어제 한번 바닥을 만들어냈고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그래도 하락을 멈춰내는 이런 양봉을 보여주었고 그 같은 흐름으로 여기 옆으로 횡보만 해주더라도 테마주들 그리고 주도 섹터들 순환매에 나오면서 뭐 어렵지 않게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이제 오후장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제2의 중동 붐이 오나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 650조 신도시 투자 총책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보시면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 중에서 뭐 한미글로벌이라든가 그리고 히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다스코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좀 장중에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순환매가 또 돌아가면서 또 빠르게 잠깐 슈팅 나오고 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매매 포인트가 잡힌다라고 하면은 단타 칠 수 있는 파도 타기 할 수 있는 섹터의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LG 이노텍이 테슬라에서 카메라 모듈 1조 원을 따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작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작년이 아니죠. 올해 초에 LG이노텍이 굉장히 작년부터 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굉장한 상승폭을 이끌어냈던 LG이노텍인데 지금 박스권 하단을 잘 지켜주고 있다가 여기에서 다시 딱 박스권 상단까지 올려 붙일 수 있을 만한 그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이건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LG 이노텍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4% 정도 상승을 했고 캠시스도 비슷한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퓨런티어라는 종목도 그 테슬라 카메라 모듈 그쪽으로 그 관련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MC넥스 이런 종목도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대장을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게도 LG 이노텍하고 캠시스 정도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뭐 5일선 해준다던가 또는 뭐 여기 21선 돌파해 줄 수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캠시스가 이때 상승했던 이유는 소카 상장하면서 IPO 하면서 상승했던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하락한 거는 소카가 상장을 했으니까 그 기대감이 다 풀이 빠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들만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재료 붙여서 다시 한번 올려 붙일 수 있는 구간들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가 이제 감산을 시사하면서 유가가 좀 올랐다. 그래서 브렌트유는 100달러를 넘어갔다. 그래서 오일 관련주들, 뭐 중앙에너비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여기에서 또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수렴할 수 있는 구간들 그리고 돌파할 수 있는 구간들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매에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로 다가가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또 겨울철 다가오면서 네. 많이 전달해드렸던 난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뭐 가스도 올라가고 오일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좀 이 조정의 명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인플레가 꺾이지 않아서 식량 가격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인플레가 꺾였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뭐 팜스토리라든가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뭐 식량 관련주들 있죠. 이런 게 좀 음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고려산업 이런 종목들이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유가가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트래킹 해 나가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음봉 나온다고 그냥 관심 종목에서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에서 오늘 기준금리 0.25% 올릴 듯이라고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0.5% 올렸으면 좋겠지만은 뭐 또 뭐 그 충격이 뭐 강하게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조심스럽게 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그 짧게 강하게 때리는 흐름들이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몇 퍼센트 올리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몇 시에 나올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아직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500년 만에 최악의 그 가뭄입니다. 유럽의 3분의 2가 말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가을 쌀 수확하는 데 있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하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랐으면은 식량들 뭐 쌀, 밀가루 이런 거 생산하는 데 차질이 있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 있다. 그래서 음봉 빠진다고 해서 관심 종목 지우시면 안 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뉴스에 이어서 같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 구름에 625발의 대포를 쏘자 생긴 일이라고 하면서 인공강우의 반전, 뭐 인공강우 때려가지고 이런 가뭄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뭐 35개국에서 실제 인공강우를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비를 만드나라는 내용들의 뉴스가 보도가 되었고 오늘 오전 새벽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태경 케미컬이 제가 전달해드리고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올려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지수 영향에 의해서 좀 며칠 빠졌다라고 봐도 무방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올려칠 수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후쿠시마 폭발이 일어난 지 11년 만에 원전을 증설한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크게 좀 터졌던 사건이 있었음에도 원전을 증가시킨다라고 합니다. 증설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뭐 글로벌 기조상 당연하게도 원전이 좀 주요하게 생각하는 에너지원이다. 지금 에너지 독립성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원전 관련주는 귀가 아프게 제가 전달해드렸던 섹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당연하게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대장급으로 보시면 되시는데 결국에는 근데 현대 로템처럼 좀 수출하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발생이 되어야지 두산 에너빌리티도 강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 수출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수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도 어쨌든 대장주로서 역할은 해준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흐름에서 여기 앞선 그 지난 2월, 3월 달 이 매물대 앞에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지금 시장과는 별개로 굉장히 강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강하게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 업황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전달해드리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해질 수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죠? 또 새롭게 나온 내용 보시면은 어제 오후에 나온 뉴스고 인도도 원자력 발전 확대에 쟁거름 중이다. 그래서 줄줄이 발주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전달해드렸던 내용이지만은 뭐 지금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라든가 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미국 그리고 뭐 일본 뭐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런 식의 글로벌적으로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를 뽑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은 뭐 약간 빨간색 그쪽에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그 접근을 해야 되는 나라의 색깔이고 일본은 대부분 내수 성향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경쟁을 한국이 우리나라가 경쟁을 해야 되는 나라는 미국하고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 이게 세 국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좀 한국이 좀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그리고 공기 공사 기간을 잘 지키는 거. 요게 또 가격에 대해서 그 공사 진행하는 진행비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특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인건비도 올라가고 자재도 올라가고 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 서부권 나라들보다는 역시나 뭐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가 뭐 이런 공기를 잘 지키는 데 있어서는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계속해서 잘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서 원자력 관련주들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원자력 관련주 하면은 뭐 조광 ILI라든가 그리고 보성 파워텍 그 뭐 우진 뭐 좋은 흐름들 보여주는 그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전기전, 우리기술, 한전 KPS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제가 생각하는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에너빌리티. 이 종목이 좀 강하게 올라줄 수 있는 흐름들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대 로봇 도시 키우는 미국이라고 해서 뉴스가 보도가 되었고요. 이건 어제 오후 뉴스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에서만 창업이 10배 늘었다. 로봇하고 원전은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좀 기술적인 흐름들까지 겹쳐서 본다라고 하면은 유일 로보틱스라든가 그리고 로보티즈 종목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로보티즈랑 유일 로보틱스를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얘네들 중에서 뭐 대장이 한번 딱 튀어나온다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후발주자들 있죠. 후발주자들 뭐 티로보틱스라든가 그리고 뭐 슈림로봇 뭐 로봇 관련주도 굉장히 많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이 21선 위에 있는 로봇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한 번에 팍팍팍 튀어 오를 수 있는 순환매 구간들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대로템이 이집트에 전동차 320량 수출 계약한 거 요즘 뉴스가 나왔고요. 어제 오후에 나온 뉴스고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로템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얼마 전에 호주라든가 뭐 이런 방산 관련주 이어서 전동차 수출 계약이 나와서 현대로템 어제 방산주의 날이었습니다. 네, 어제는 방산주의 날이었고 2차 전지의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제 현대로템 그리고 뭐 퍼스텍이라는 종목도 방산주 수급받아서 한일단조 지금 방산주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일단조 역시나 대장은 현대로템이고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방산주들 계속해서 이때부터 전달을 해드렸던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게 뭐 수익을 발생할 수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도 섹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는 구간들이 나와도 이런 주도 섹터들은 보통 한 달에서 길면 두세 달까지 끌고 가니까 아직까지도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구간들이 남아있다를 보시면 되시는데 지금 현대 로템이 좀 끌고 가는 이런 이격도가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금은 신규 포진에 한해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구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저전력 반도체로 탄소 배출 감축한다라고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후 뭐 4시에 나왔는데 저전력 반도체라고 하면은 그 실리콘 카바이드
SIC 관련주로 보시면 되시는데요. 대표적인 관련주가 KEC입니다. KEC. 지금 주가 상황은 그렇게 좋은 흐름들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요때 11월 달에 굉장히 좋은 그 수급을 받아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좀 잘 나왔습니다.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요런 구간들에서 빠지지 않고 요런 박스권을 잘 지켜주는 상황들에서 다시 한번 올려칠 수 있는 그 포지션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요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는 구간들 일단은 3,000원 위에서 마감이 되어야지 요때 지켜주었던 바닥 구간 있죠. 요때 바닥을 보통 이제 박스권 매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지를 받던 구간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요. 요 구간들이 저항 구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맞고 떨어진 부분들, 그래서 요때 뭐 박스권 그 상단 부분 이 저항이 지금 3,000원이니까 이 저항 구간 3,000원 위에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은 기술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전달해 드렸던 게 얼마 전에 동국 SNC라는 종목이 예전에 이때 보시면은 요렇게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매물대 맞아서 못 올라가던 구간을 양봉을 거래량 실린 양봉으로서 좀 돌파를 해주었고 마감이 되니까 여기에서 또 그 매물 소화를 해 나가면서 풍력 신재생 에너지 재료를 붙여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전달을 해드렸죠. 요때 좀 뭐 이런 내용들 접근해서 뭐 끌고 넘어오신 분들은 당연하게도 수익권이실 테고요. 비슷하게 또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한국종합기술입니다. 한국종합기술도 보시면은 기술적인 흐름상 요때 이제 그 지지를 해주던 가격대 8,000원에서 8,100원 구간 박스권 하단이 깨지면서 밑으로 쭉 매물을 뱉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요때 이제 지지 구간이 이제 저항 구간을 바뀌었으니까 올라올 때마다 계속 매도를 당하던 이런 구간들이 결국에는 지금 8,100원 위에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구간들에서 지금 네옴시티 사우디아라비아 요런 뭐 총책을 만난다라고 하면서 또 수출 계약을 뭐 내용이 발생이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하면서 전고점 돌파 트라이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흐름들은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본다라고 하면은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구간들이고 대장은 뭐 하나솔루션이 있겠습니다만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OCI, S에너지 이런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 지금 그 폐배터리 관련주로서는 세비캠하고 그리고 성일라이텍 이런 식으로 좀 잘 살펴보시면서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전달해드리는 수렴 돌파할 수 있는 구간들에서 거래량 동반하는지 보시면서 돌파 매매에 접근하시면은 2%든 3%든 5%든 10%든 쌓아나가실 수 있는 매매를 접근해 보실 수 있다. 이런 구간들 수렴할 수 있는 구간들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구간들에서 접근해 보시면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오늘도 매매할 수 있을 만한 뉴스라든가 종목들 좀 많은 섹터들 그리고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잘 포인트 짚어서 뭐 하루짜리 상승이 나오는 것을 전달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뭐 일주일 한 달 이상 끌고 올 수 있을 만한 내용들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잖아요. 원전이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2차 전지 폐배터리도 지금 요때부터 계속 전달을 해드렸으니까 어렵지 않게 좀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든가 섹터들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전달을 해드려도 최근 시장에 있어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거나 그리고 수익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심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돈의 흐름을 읽는 매매 그리고 스마트 A 기법 강의까지 만나보실 수 있다. 그리고 좋은 만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소외되지 않는 장세 맞이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내일 오전에 또 뉴스 그리고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섹터들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